유명 족발집 사장이 그 족발집에 있는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르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이 족발집 사장에게 기울고 있는데요. 네, 집중이 사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상윤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글쎄, 이제 족발집을 하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2016년도부터 이제 건물주와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결국은 서촌에 땅값이 오르게 되면서 이 족발집 사장님께 장사 그만하고 나가라. 내가 네.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쫓기를 이제 시도했었는데 네. 문제는 그 와중에 못 나간다. 뭐 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폭력 사태가 번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이제 족발집 사장님이 거의 버티다가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는 그런 상해까지 입게 되고요. 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뭐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임차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서는. 식당 사장님이 졌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둔기를 가지고 가서 건물주에게 나는 못 나간다 하면서 이제 불만 제기, 홧김으로 이제 폭행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네. 어제 아침에 일어난 사건. CCTV에 네. 담긴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경 서울 강남의 한 골목입니다.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다른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몸싸움 끝에 도망치는 남성을 따라잡습니다. 둔기를 든 쪽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 도망치는 사람은 건물주 이모 씨입니다. 전속력으로 저한테 돌진을 하는 거예요. 깨에 올라타서 머리를 계속 때리려고 그런 거죠. 그 사람도 서쪽 도와준다고. 혐의가 잡혔죠. 체포됐고 아직 영장을 신청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경찰이. 네. 예.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둔기를 들고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둔기를 들고 올라타가지고 머리를 때리려고 했다. 네.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살인 미수로 일단은 체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폭행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까? 뭐 둔기를 내리치진 않았지만. 둔기 든 자체가 위협이죠. 아. 그럼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둔기를 들고 머리를 때리려고 했다는 자체가 네. 살해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경찰은 그렇게 본 거죠. 근데 네. 살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미수에 그친 거다. 미수다. 네, 알겠습니다. 임대료 문제인 것 같고요. 교수님 처음에 300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어떻게 1,2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4배가 올랐다는 거죠. 네. 그렇기 이게 때문에 그런 건물주가 바뀐 거죠. 네, 건물주가 2016년도에 그 전에 있던 건물주가 집을 팔고 나가면서 네. 새로운 건물주가 와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네. 임대료를 올리겠다, 못 내면 나가라 이렇게 이제 결국은 분쟁이 된 거고요. 네. 2009년도에 이분이 계약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임대료가 뭐 3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낮았을 텐데 네. 그래서 결국 5년 동안 조금씩 몰려가지고 300만 원에 도달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족발집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네. 결국은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 주인이 들어서니까 나는 300만 원 받고 장사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네. 해가지고 결국은 1,200만 원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제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네. 네. 법원에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세입자는 나는 못 나가겠다. 너무 임대료 많이 올라달라고 한다는 거고 새 건물주가 된 사람은 나는 임대료 비싸게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서 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네. 5년 동안은 계약 경신이 가능합니다. 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5년이 장사하는 지났습니다. 사람은 5년 동안은 어떻게든 안 나가도 되는 5년 거죠. 동안은 경신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5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네. 그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야 이제는 내가 좀 인수했으니까 나하고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월세 올려달라. 네. 300만 원에서 1,200만 원 올려달라. 근데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명도 네. 나가라. 이게 법적으로는 연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월 차임액과 보증금액의 네. 100분의 5, 그러니까 네, 5%.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사실상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법원에서 네. 너무 법대로 해가지고 네. 이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건물주가 이제 집행관 동원해가지고 막 명도 집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네. 이 상가 가게 빼라 이렇게. 그렇죠. 네. 아니 누굽니까? 이 족발집 사장이 그냥 나가겠습니까? 1인 시위하고 집행관하고 막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도 하고 다치기도 네.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손가락
그렇습니다. 네 네. 마디가 네. 절단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네. 갈등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이거는 법적인 것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하자. 네.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린 건 어떻게 보면 족발집 사장님 그렇죠. 아닙니까? 네. 건물이 아마 장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임대료를 낼 그러니까요.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네. 5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올려놓으니까 네.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면서 못 내면 나가라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2016년도였어요. 그게. 네. 근데 2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돼서 결국은 패소를 하고 나니까 집행관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이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뭐 매달리고 끌어내고 그러고는 이제 이 결국은 족발집 사장은 싱크대를 붙잡고 매달렸는데 네. 문제는 싱크대에 사실은 이 스테인레스 스틸의 손가락이 절단이 돼가지고 네.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상해를 입기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분쟁이 조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죠. 근데 이게 권리금입니다. 네. 이 사람은 건물의 가치를 올려놨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가지고 그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또 세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임대인한테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할 때 권리금이 이게 쟁점이었는데 네. 이거에 관해서 제대로 입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네. 그 세입자인 족발집 사장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7개월 넘는 동안 그걸 참고 있었잖아요. 지게차 동원해서 폭력적인 집행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험하게 악랄하게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저 부분에서요. 그 집행관을 불러서 용역을 그렇습니다. 불러가지고 네. 저렇게까지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뭐 폭력적인 부분은 충분히 소송의 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해를 네. 아주 심각하게 입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명도 집행할 때 이게 법원의 집행관 통해서 하는데 이 용역 뭐 지금 이 세입자에서 말하는 뭐 깡패 동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뭐 인부들 동원해가지고 그 과정에 물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고소 고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이제 누구 잘못인가 따져봐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50대 부부 폭행 사건. 이거 며칠 아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청년들에게 폭행당했어요 하고 딸이 글을 올린 거예요. 네. 뭐 SNS에 딸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네. 이제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이다. 그때 이제 아주 심각한 집단 폭행이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도 2명이었고 가해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당시에 네. 이제 주차를 하다가 이제 그 차량에 네. 헤드라이트를 그냥 켜놓은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요. 네. 젊은 이제 6명의 지금 맞은 여성이 이제 어머니입니다. 글 올린 사람이 어머니. 네, 6명의 젊은이들 무리하고 네. 지금 2명의 노 부부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네. 이 6명에 있는 저 젊은 친구, 아주 건장한 젊은 친구가 네. 저 50대 여성에게 욕을 한 거예요. 네. 욕설을 헤드라이트 켰다 껐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관여하느냐 이래서 이제 분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욕설을 먼저 하니까 이분이 참지를 못하시고 뺨을 때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이 심하게 이제 이 노 부부를 폭행을 해가지고 네. 지금 부인은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혀가지고 2번을 실시는 하고요. 네. 갈비뼈가 2대가 부러졌습니다. 뭐 네. 이게 남자분도 아주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고요. 네. 그런데 또 경찰의 입장은 조금 더 다릅니다. 네. 당시 폭행 당시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폭행 당시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20대 청년에게 매달리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을 밀칩니다. 그렇게 여성을 밀치기를 수차례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청년은 여성을 차 뒤로 질질 끌고 갑니다. 중년 여성이 청년의 뺨을 때리자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여성의 남편이 나서보지만 청년과 일행들에게 속수무책 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번엔 또 다른 영상입니다. 한 차량이 등장하고 이어서 중년 부부가 등장해서 운전자에게 무어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첫 단계죠, 그렇죠. 지금. 네. 잠시 후 시간을 실랑이가 되돌려보면. 벌어지고 네. 격분한 중년 여성이 먼저 청년의 뺨을 때립니다. 이후 거친 몸싸움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중년 여성과 남성이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도 지금 입장이 나뉘고 있어요. 일방적인 집단 폭행이다, 아니다, 이건 쌍방 폭행 같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경찰에서도 제일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50대 부부니까 20대 사람들한테 맞았다니까 약자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은 뭐냐면은 20대가 가해자고 50대가 피해자 아니냐. 네. 근데 경찰에서 CCTV 영상을 보니까 50대 분이 먼저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린 것도 폭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쌍방 폭행이다. 쌍방 폭행은 뭐겠습니까? 다 같이 입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 같이 피의자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해가지고 검찰에서도 벌금 구약식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인은 그러니까 벌금으로 네. 그러니까 벌금 재판을 하지 않고 네. 구약식 약식 벌금으로 했어요. 기소하진 않았고. 7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50만 원으로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50대 부부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경찰이 이 뺨을 때리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조사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너무 어느 쪽에 편파를 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그 딸이 제기했고 네. 경찰에서는 경찰관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게 아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글쎄, 이 이제 비디오만 보면은 이건 네. 완전 힘의 열세에 놓여 있잖아요. 네.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남편분은 아내가 막 이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결국 반격하기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당방위가 아니냐. 저는 심지어는 이런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네. 결국은 쌍방폭행이 돼서 이렇게 코뼈가 부러지고 뭐 거의 실신을 몇 번씩 한 부부가 벌금을 각각 70만 원씩 또 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벌금까지 물리는 게 이게 정당하냐를 놓고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 이제 먼저 폭행을 한 사람은 뺨을 때린 이제 주부인데 그렇죠. 누가 봐도 심하게 폭행 당하고 뭐 코뼈가 부러지고 뭐 함몰되고 갈비뼈 나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처벌은 비슷하게 나왔다. 물론 벌금 액수는 다르지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통상 이럴 때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서로 합의하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술만에 의해서 이게 양쪽이 가해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 검증, 현장 재현을 통해서 이 당시에 CCTV는 그림입니다. 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좀 판단하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 한번 정시재판 청구해가지고 네. 저 부부 측에서 그렇죠. 네. 정시재판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좀 다퉈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건 또 하나 네.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영천의 새마을 금고에 흉기가 든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 네. 6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당시의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 5일 경북 영천 새마을 금고 안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쏜살같이 들어옵니다. 당시 금고에는 남녀 직원 각 한 명씩이 창구 업무를 보고 있었고 경호 담당 직원은 없었는데요. 흉기를 든 강도는 직원 2명 가운데 여직원을 인질로 잡은 뒤에 창구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 직원도 위협합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가방을 던지면서 현금을 담으라고 시킵니다. 직원 2명을 그 후에 별도의 창고에 가둔 후에 현금 2천만 원을 들고 사라지기까지 단 1분 30초만 걸렸습니다. 네. 이거는 내부 사항 잘 파악하고 이거 계획한 거로 보이네요. 그렇죠. 1분 30초 걸렸다니까. 네. 지금 이게 사실 내부를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벌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문제는 새마을 금고의 이런 강도 사건이 금년에 들어서만도 1월에 울산, 3월에 아산, 4월에 하남, 8월에 영천 이 사건까지, 그러니까 6월에 네. 영천. 그러니까 계속 매달 거의 한 건씩 일어나는데 문제는 새마을 금고의 분소에는 보안 요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요. 항상 잡히던데. 네. 그래도 해요. 네. 이거 어떻게 잡힌 겁니까? CCTV 분석해가지고 네. 차량 번호 판독해가지고 집에서 검거했습니다. 아이,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경희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